다낭에서는 좀 신기했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 신기하고, 싸고, 한국 사람 많아서 또 신기하고, 좋았고, 호이안에서는 좀 너무 비 내리고 오토바이 사고 봐갖고 좀 놀랐고, 나트랑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다리에 그 벌레 물린 것들 때문에 좀 고생하다가 휴양을 잘해서 좀 몸이 좋아졌거든요. 오, 잠깐만. 애벌레 있어. 음. 애벌레만 떼고 잘 먹겠습니다. 그만큼 과일이 좋다는 얘기니까. 한국 같았으면 소리 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이제. 근데 호치민에서는 그냥 너무 메가시티고, 사람들 너무 분주하고, 뭐 관광 특화 도시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물론 여기가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처럼 그런 분위기들이 저를 좀 너무, 뭐랄까,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즐긴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음식들이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정도로 막 맛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캄보디아를 가면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뭐 쌀국수나 뭐 만둣국이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좀 음식이 안 맞을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또 벌레 꼬이는 거 아니야? 확실히 이게 실하네 이거. 그럼 오늘 여기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호텔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1군하고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좀 시끄럽고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호캉스를 즐길 정도의 시티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아는 지인들이 계시는 그 7군 쪽, 그 푸미용 쪽 가서 내일 그냥 하루 묵으면서 인사드리고, 차라리 그쪽 지역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 하루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아직 초반이고, 이제 유튜브도 제대로 해보는 게, 사실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조직의 유튜브 편집자는 뭐 수년 동안 했어요. 사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채널이 처음일 뿐이고, 전에 여러 채널을 했다가 좀 망한 적도 있고요. 근데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갔는데 4년제 흑부대학교 가고, 그 관련 전공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 대학원이 필수여서 대학원 3년 과정을 했어요. 3년 과정을 하다가 그 사이에 군대 2년도 갔다 오고, 또 세부 전공으로 대학원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당시 한국 나이로 33, 그러니까 올해 만 나이 31인데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인생이 학교만 다닌 거예요, 너무. 그렇다고 제대로 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사이에 뭐 방송국에서 영상 취재팀으로 일도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 편집자로도 일해보고, 방송이나 영상 쪽으로 일을 계속 했는데, 제 전공은 아니었고, 제 전공은 다른 거였고, 원래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26살 때였나? 700만 원 모았나? 식 2,500원짜리 먹고, 옷 뭐 안 사 입고, 신발 한 켤레에다가 친구들이 이제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해서 갔다가,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날에는 7, 8명씩 그 되는 그 커피 가격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벌벌 떨면서 계산했던 그런 학부 대학원생 시절을 보내면서 돈을 모아봤는데 안 모이더라고. 왜 다들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세계여행 나가보고 싶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부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처음에 수능 끝났는데 제 한 친구가 고등학교가 달라졌는데 수능 끝나고 만났어요. 근데 박지성을 보러 가겠다고 19살 수능 끝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런던을 간 거예요, 세계여행. 그 눈앞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아스날 경기인데 눈앞에서 박지성이 골을 넣는 거를 보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그거 뭐 사진이랑 영상 보면서 우와 했거든요. 저는 그때 엄두도 못 냈어요. 여권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학부생 때인가 저희 친형도 예전에 방송국에서 좀 일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방이나 해외 촬영도 많이 가고 해서 바빴어요. 근데 이제 틈만 나면은 뭐 홍콩, 마카오, 뭐 일본,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나서 거하게 유럽 여행 갔다 오는데, 그때 당시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을 때그 리버풀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결승전 붙던 그 시즌 거기 가갖고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보고 오고 그런 거예요. 뭐 말하면 수도 없죠. 이제 그러다가 저보다는 1년 후배인데, 이제 같은 과 1년 후배인데 이제 동갑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기 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방학 때만 되면 유럽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이나 한 달씩 갔다 오는 거예요. 처음엔 뻥인 줄 알았어요. 금수저가 아니고선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걔는 학기 중에도 오토바이 타고 일하고 돈을 모아갖고 진짜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7살 때인가 대학원에서 만나서 친해졌었나? 그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뭐 가계부 엑셀이랑 뭐 준비물이랑 뭐 유의해야 될 점이랑 뭐 호스텔은 어떻고 뭐 도미토리 어떻게 해야 되고 유럽에서 소매치기 뭐 짐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거 쭉 알려주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세계 여행을 난 무조건 가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방학이 오잖아요. 학부든 대학원이든.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거의 방학 때 한 번도 거의 빠지지 않고 뭐 1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갔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 하얼빈을 겨울에 갔다가 문화 충격을 받고, 거기서 뭐 대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위챗을 맺고 대학교 친구 밥 사준다 해서 갔더니 오리 대가리만 이렇게 요리해갖고 나와서 저희를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먹어? 우리 팀 중에 아무도 못 먹었지. 그런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야, 이 세계가 이렇게 넓고 다양한 세계와 음식들이 있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중국, 뭐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스라엘, 또 어디였더라? 그러다가 이제 저랑 거의 동반 퇴사는 아니고 같은 시기에 퇴사한 친구, 절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올해 상반기 때 이제 강릉 여행 갔다가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행이. 자꾸 제가 퇴사하고 월세 보증금 빼고 원래 그 PhD 박사 그 진학을 하려고 3월에 등록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뭐야 이거 벌레야 뭐야.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청주에서 다낭행 11만 원짜리 끊었는데 결정하고 일주일 뒤에 나갔나. 짐도 대충 싸고. 저 배낭이 쿠팡에서 3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싸구려. 지금 좀 후회하긴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저도 이제 물론 여기 지인들도 많이 만나지만 좀 전에 반스옷집에서 만나신 그 누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들 부러워요. 젊었을 때 나도 그렇게 나가볼 걸 하는데 그냥 뭐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대단한 그런 건 없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 채널명이 여행 작가니까 사진과 글을 위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영상으로 담자. 원래 영상 편집할 줄 알고 유튜브 채널을 수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다른 어떤 조직들에서 그래갖고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다시 그 복귀를 하면서도 그때 그 감정이 뭐 100%는 아니어도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복귀해서 글을 쓰거나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하자 그래갖고 이 오즈모 액션 4를 사게 된 거죠. 이것도 급하게 샀어요. 쿠팡에서. 오즈모 액션 4
어드벤처 콤보로 그냥 67만 원짜리 그냥 샀고, 대신에 쿠팡에서 사면은 롯데 무슨 보험 3년 보상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쿠팡에서 샀고, 지금까지 일단 베트남 여행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큰 몸에 무리 없이 잘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 단순히 제 여행 기록 목적이고,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유튜브 하려면 자극적이거나 무조건 재밌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뭐 근데 재밌을 용량이 없어요. 혼자 카메라 보고 그냥 떠들고, 원래 내 친구들하고 여행하듯이 그냥 카메라 보고 대화하고. 왜냐면 이거 지금 제 친구들하고 가족들 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카메라가 있으니까 혼자 여행하는 기분은 안 들고, 내가 왜 호치민에 와서 조금 왜 기분이 다운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7군에 제가 한국에 아는 지인분들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한국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며칠 동안 하니까 한국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동기들,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포함해서 그 생각이 나서 조금 약간 향수병? 캄보디아 가서 또 새로운 느낌과 또 새로운 경험으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여행해보고 그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예전에 2020년, 2020년이었나? 그때 제가 빠니보틀님 그 구독자가 크지 않았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빠니보틀님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침낭 텐트를 배낭에다 매가지고 길바닥에서 텐트 치고 자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여행이 되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네? 와, 그래갖고 그때부터 구독을 했거든요. 그때는 뭐 몇만 명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분이 인도를 가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조회수가 엄청 폭발하고 유튜브 홈화면에 계속 떠다니. 지금은 뭐 진짜 대형 스타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2021년, 2022년 그때 이제 신촌 홍대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큰 길가에 노브랜드 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신호등을 건너다 보면은 곽튜브님이 지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신촌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곽튜브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일하다가 곽튜브님을 만나서 곽튜브님이 이제 그 빠니보틀님처럼 그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대사관 그만두고 여행 유튜버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갖고 그 신촌에 발이 묶인 듯한 느낌? 그리고 제가 그분을 횡단보도 지나가면서 저 사람 내가 구독한 그 사람 맞나? 하고 말을 걸어보려다가 항상 지나갔던. 근데 그로부터 한 2년이 딱 지나니까 와, 구독자가 막 100만, 뭐 150만 이상 계속 되더니 TV 어디를 틀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네, 제가 여행 준비하면서도 그분들 거 여행 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 유튜버들도 어떻게 이 동남아에서 여행했고 뭘 하면 재밌고 어떻게 하면 국경을 넘을 수 있지? 버스를 타고 뭐 그런 거 정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재밌게 여행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이 되고 직장이 되고 출퇴근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 글쎄 그것만큼 또 다시 고통스러울 게 있으려나. 다른 얘기는 한데 저희 형이 이제 형수님하고 조카를 가지게 돼서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는 이제 동생으로서 옆에서 보면 저도 언젠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과 아이를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제가 결혼 안 한 상태지만 확실히 가정이 생기면 이렇게 좀 세계 여행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조금이라도 어릴 때 허리 무릎이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 뭐냐면, 좀 영어 기본 회화, 좀 영어 회화 정도는 좀 철저하게 하고 나올 걸 싶은 순간이 와요. 이거 그냥 간단한 거는 상관없는데 복잡한 걸 설명할 때가 문제예요. 이게 라이팅이랑 이제 스피치랑 또 다르잖아요. 오늘은 이제 아고다하고 이 호텔 이 직원하고 3자 대면에서 채팅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짜증나가지고 영어 좀만 더 잘할 걸. 결국에는 큰 수수료 취소 그렇게 부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합의 보고 하루 더 취소하고 내일 나가게 돼서 다행이고. 다 먹을 수 있을까나 이거? 제 영상들 보면은 좀 신기해요. 뭐 같이 여행하는 느낌 들어서 좋다고 재밌다고. 근데 저는 그냥 딱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냥 먼 훗날 제가 나이 들어서 어느 뭐 직장이든 어디 조직에 있든 제가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젊은 날 청춘의 때 나 이재훈이 저길 갔다 왔었구나, 저렇게 여행했었구나, 저렇게 세계를 구경했었구나, 그런 거를 제 스스로도 좀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다 먹게 생겼네. 다 먹지 뭐. 근데 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좀 걱정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사고를 당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접했으니까 사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가지 말고 그냥 태국으로 비행기를 타서 넘어갈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그 지인을 통해서 그 캄보디아 대학의 그 게스트 하우스를 소개받았어요. 다행히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도 저의 안전과 그 경비를 위해서 돕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직 안 갔지만 다행인 것 같고. 야, 이거 한국에서도 이거 나 처음에 이거 감자인 줄 알았어. 저는 뭐 망고스틴, 두리안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더라고. 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원래 오늘 그 구찌 땅굴이랑 그 메콩강 투어 신청해갖고 하루 투어를 왕창 하려다가 아침부터 거의 태풍급으로 쏟아져가지고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에어컨도 안 켜고 먹었네. 배부른데 내일 체크아웃 할 때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요것만 남겨놔야겠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시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일 꽈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처음 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물이 엄청 많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